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양승후 본부장입니다. 이제부터 리레이팅 한국 주식을 주제로 전망을 말씀드리고 당사 유망 상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스피에 대한 단기 전망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 의견을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국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계신 차트는 2000년 이후 25년간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코스피는 무려 5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2000포인트까지 300% 상승을 합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시장을 개방했고 이후 중국은 10년간 연평균 11% 성장을 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고 한국 증시 역시 큰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랬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1년 이후 10년간 6% 성장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코스피는 10년간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이 기간의 실로 많은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피해를 받는데요. 대표적으로 철강과 화학이 있습니다. 철강은 2007년, 8년, 9년 해서 그 이후부터 중국의 대규모 증설로 인해서 공급 과잉 상태가 되었고 포스코는 그 이후 우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2021년이 넘어가면서 극심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롯데케미칼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2011년부터 중국과의 점유율 경쟁을 위해서 저가 수주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2011년, 13년 무렵부터 10여 년간의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BOE 같은 디스플레이 기업들한테 매년 수천억 원에서 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LG 디스플레이는 점유율을 잃고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독점을 하게 됐죠.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결국은 중국 업체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경우는 중국이 순수출 국가로 전환을 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부 다 PE 멀티플이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반도체가 문제가 되고 있죠. 재작년입니다. 2024년 7월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중국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 직후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해 연말까지 4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요.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중국의 위협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위협은 실로 굉장합니다. D램에 있어서 CXMT 같은 경우는 2020년 시장 점유율이 0.7%에 달했습니다만은 작년을 기준으로는 8.5%까지 상승했습니다.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YMTC의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에서 5년 만에 무려 8.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까지 10년 동안 박스피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한국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주요 키워드들을 담아봤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 대만 침공, AI, 반도체, 그리고 전력 부족, 제조업 리쇼어링, 공급망 재편,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제조 역량입니다. 미국은 혁신적인 기술이 있지만 제조 역량은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 부흥에는 한국 조선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안두릴은 무인 전투기, 무인 함정, 그리고 무인 체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국내 기업들에게 파트너십을 제안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현기차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미국은 한국 없이는 안 됩니다. HBM이 필요하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력기기는 미국 내 중국산 비중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를 대신해서 공급해줄 기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선입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향후 수출 예정인 천연가스를 운송할 LNG선이 100척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생산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원전입니다. 미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딱 한 개 지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원전 수십 기를 지어야 되는데 미국에는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다 은퇴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원전 엔지니어 수의 합보다 한국의 한전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 수가 더 많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특히나 부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가 방위비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성능, 납기 측면에서 한국을 능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회 요인들이 모여 코스피는 작년 300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사상 최대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480조 원을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코스피의 펀더멘털이 이렇게 강한데 정책 모멘텀마저도 강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이 되었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코스피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주가 수익률이 이익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PER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10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가능성으로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한국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1980년대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5년에는 미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맺었고요. 일본 엔화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조선,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주요 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얻으면서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또 토시바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 이전시키도록 함으로 인해서 한국 반도체는 80년대 중반에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효과는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죠. 보고 계신 차트는 1980년대 중반 코스피 차트와 현재 코스피 차트를 겹쳐놓은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5천까지 온 상황에서 앞으로 코스피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려면 먼저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리레이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총 1, 2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삼성과 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중에 가장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 변동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메모리 비즈니스가 향후 선주문 후 생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익성이 안정화된다면 향후 리레이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현대기아차는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PE 밸류에이션이 토요타 수준인 10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BYD와 샤오펑 같은 회사들은 PER이 15배, 18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잘해서 그런데 앞으로 현기차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향후 2년 내 중국 업체들과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로 매년 영업이익이 30% 성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PER이 28배, 독일의 라인메탈은 40배입니다. 게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산업과도 엮여 있습니다. 리레이팅을 받을 요소가 있는 회사죠. 현대중공업, 마스가, 황금함대, LNG선 제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고
특히나 현중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사로서의 희소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지난 20년간 원전 산업이 쉬다 보니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대부분 망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20년간 원전 건설의 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된다면 코스피는 5천을 뛰어넘어서 80년대 보여줬던 궤적과 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강세장에서도 20%에 가까운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은 분명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당사에서 운용 중인 대표 주식형 펀드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파이팅 코리아 펀드는 주주 환원율이 높은 가치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하나 킹펀드는 반도체, 바이오, 조방원 등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하나 IT 코리아 펀드는 IT 섹터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는 펀드고요. 이 3개 펀드는 투자 전략도 다르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상당히 다릅니다만은 3개 펀드 모두 작년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입니다. 공모주 펀드는 원래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작년 말 일몰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당사 대표이사께서 적극적인 정책 제안으로 그 혜택이 28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6개 기업이 상장을 했고 이 기업들의 첫날 평균 상승률은 67%입니다. 양호한 수익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은 공모 규모가 200억 수준으로 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의 물량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먼저 기업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86개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모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대여급 IPO가 다수라는 점이 정말 긍정적입니다. K뱅크 그리고 전선업체인 LS 에식스솔루션 뿐만 아니라 유명 화장품 기대주인 비나우, 굿아이 글로벌 그리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 등이 예상 시총이 수조 원이고 공모 규모도 수천억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대여급 IPO가 많은 만큼 공모주 펀드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작년보다 더 높여 잡아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당사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수익률입니다. 작년 인력 확충을 통해 업계 최고의 공모주 투자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성과는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었고요. 펀드의 작년 성과 그리고 올해 IPO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매니저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추천드릴 수 있는 펀드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